광양항의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폭만 20만 개가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에 늘어나는 관광 숙박시설이 고급시설과 저가시설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예산에 맞춰 숙박시설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와 목포에서 5,000원권 위조 지폐 30여 장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동일범의 수법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양시가 아이 양육과 일자리 창출을 내년 행정의 최우선 사업으로 삼았습니다. 문제는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항에 미치는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의 여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파산이 확정되면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폭이 연간 20만 개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한진해운 소속 선박의 주당 광양항 기항 횟수는 원양과 아시아 항로를 포함해 모두 8차례. 이 가운데 중동과 북미, 유럽 등 5개 노선인 원양 항로는 이미 운항이 중단됐고 앞으로 다른 선사로 대체된다 해도 일부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아시아 항로 3개 노선도 한진해운 측이 영업권을 넘겨 직접적인 타격은 피한 상태지만 역시 안정적 항로 유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컨테이너선들이 부산항에 환정 물량을 내려놓고 광양항은 그냥 지나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 같은 사정이 이어지면서 물량 감소폭이 연말까지 넉 달 동안에만 최대 8만 TEU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파산이 확정될 경우 연간 물동량 감소와 환적 화물 이탈량이 총 물량의 10%에 이르는 20만 TEU에 달하고 물동량 가뭄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항만 당국은 위기감 속에 피해 저감 대책의 초점을 인센티브와 선제적 마케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 중단된 원양 항로가 이탈하지 않도록 재운항 선사에 항로당 3억 원씩을 지급하고 환적 화물 지원 단가도 높이는 한편 현재 광양항에 기항하는 34개 선사에 대대적인 임원 마케팅 활동을 벌인다는 겁니다.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으로 광양항에 심각한 타격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물동량 부진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시가 행정자치부 시정 권고에 따라 여수시 도시공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합니다. 여수시는 지난 4월부터 공단 전환을 위한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5개 부서 11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여수시 도시공사를 여수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대표자도 사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도시공사가 공단으로 전환되면 기업 방식에서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 운영 방식이 변경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들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연말까지 80억 원의 자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호텔이나 호스텔, 의료 관광타운 등을 원활하게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시설 자금 지원 신청을 받아 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출 금리는 1%로 3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업체별 최대 융자 규모는 신축 30억 원, 증축 10억 원, 개보수 5억 원 등입니다.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과거 단체 중심의 관광호텔보다는 풀빌라 형태의 고급 숙박시설과 게스트하우스 등 저가시설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돌산읍의 한 펜션. 객실 안에 수영장과 스파시설은 물론 바베큐까지 해결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모두 갖췄습니다. 고급 숙박시설에서 편안히 즐기며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숙소를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주 공략층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풀빌라도 추석 연휴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차입니다. 하룻밤 숙박 요금이 성수기의 경우 50만 원을 넘어서지만 주말이면 방구하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전화 오시는 분들 보니까 되게 반응도 좋고 이런 시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약률은 지금 추석 때 거의 다 풀로 예약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돌산과 화양 지역에 이 같은 고급 펜션 시설만 지난해 이후 10여 군데 이상 늘었습니다. 기존의 모텔을 고급 펜션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신축 부지를 찾는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하루 숙박료 2만 원 안팎의 게스트하우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처음 만난 손님끼리도 함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20대 배낭족들의 예약이 끊이질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일반 관광 호텔보다는 값이 비싸더라도 질이 좋은 숙소나 아예 저렴한 숙박시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는 고가의 범위로 나아가고요. 그다음에 젊은 층은 저가의 범위로 해서 자기 예산에 맞게 그 여행을 즐기려는 그러한 트렌드 변화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관광객에 맞춰 이들의 취향과 선택을 고려해 여수 지역 숙박시설 패턴도 가격대와는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와 목포에서 잇따라 위조 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위조 지폐는 한눈에 눈치챌 수 있을 만큼 허술하게 만들어졌지만 동전교환기는 정상 지폐로 인식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목포의 한 셀프 세차장. 큰 가방을 든 남성이 차량을 바깥에 세워두고 걸어오더니 동전교환기 앞에서 한참을 머무릅니다. 날이 밝은 뒤 동전교환기 안에서는 5,000원권 위조지폐 11장이 발견됐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복사본이라는 것이 태가 나요. 그래서 그냥 일단 신고하게 됐죠. 한 장이면 너희들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10장 정도가 이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날 오전 광주의 셀프 세차장 두 곳에서도 5,000원권 위조지폐 26장이 발견됐습니다. 세 곳에서 발견된 위패들의 일련 번호가 모두 같아서 경찰은 동일범이 하루 사이 목포에서 광주로 이동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패들은 컬러 복사기로 위조된 것으로 색상과 재질이 조잡하지만 동전 교환기는 몇 차례 정상 지폐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CTV상 차량 번호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조 수사에서 경찰은 차량을 이용해 이동한 점 등을 토대로 2명 이상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순천시의회가 순천 랜드랜드 민자유치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위 구성을 놓고 또 한 차례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1,200억 원대 순천 랜드랜드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시가 불투명한 진행으로 불신만 키우고 있다며 허유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순천만정원 주변 개발조사 특위 구성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의회 나한수 문경위원장은 일부 시의원들이 특위까지 구성해 상임위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현재 MOU만 체결됐을 뿐 결정된 바 없는 사업인 만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내년도 시 행정력을 집중할 분야로 아이 양육과 일자리 창출을 꼽았습니다. 정 시장은 오늘 2017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도비와 기금 등 의존 재원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오는 8일까지 사흘간 이어질 예정이며 공약 사항과 역점 시책, 신규 업무 등을 중심으로 내년도 중점 업무 방향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영광굴비 업체들이 경기 불황 속에 판매 부진으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포장을 간소화하는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굴비 산업을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추석 대목을 맞아 영광 법성포 거리에 통통한 굴비가 내걸렸습니다. 해풍에 말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손님의 발길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명절을 앞둔 이맘때면 10상자 이상씩 단체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이런 손님을 만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상인들도 마진도 없어질 뿐더러 소비자들도 또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이런 실정이 있으므로 우리 상인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영광 굴비업체 연간 매출액 현황을 보면 재작년 3,500억 원에서 작년에 15%가량인 500억 원이 줄었고 올해는 이보다 훨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굴비 원재료인 참조기 값은 최근 2, 3년 사이 2배 넘게 올랐는데 매출은 오히려 줄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명절 특수도 기대만큼 신통치 않은 상황입니다. 굴비 10마리 대신 5마리만 넣는 소포장을 하거나 큰 굴비 한두 마리에 젓갈을 함께 포장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냉동창고 이런 거에서 보관료를 저렴하게 해서 영세 상인들이 좀 혜택을 많이 봤으면 하기 때문에 그 냉동창고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가운데 굴비 매출 상위 5위권의 업체 2곳이 사실상 폐업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광굴비 상인들은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굴비 산업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수 지역의 섬이 수년 사이 10개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섬 자원조사 결과 전라남도 섬의 개수는 지난해 2,219곳에서 2,165곳으로 줄었고 이 가운데 여수 지역의 섬도 12개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없어진 섬들 가운데 9개는 매립에 의해 사라졌으며 3개는 만조시 물속에 잠겨 섬에서 제외됐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섬 감소로 365개 섬을 기초로 추진해왔던 생일섬 프로젝트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흥 시산도와 오천항으로 가는 차도선이 오늘 공식 취항했습니다. 이번에 취항한 시산 페리호는 83톤급 선박으로 승객 35명과 15톤 화물차 2대, 승용차 2대를 실을 수 있으며 도양면 시산도와 금산면 오천항을 하루 3차례 왕복 운항합니다. 한편 이번에 시산 페리호가 취항함에 따라 기존의 녹동에서 시산도를 오가던 협성호는 운항을 중단합니다. 도서지역 기름 저장 시설의 해양 오염 사고를 막기 위해 해경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도서지역 기름 저장 시설의 경우 거리가 멀고 규모가 작아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고 보고 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음 달까지 현장 교육과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여수 도서지역 기름 저장 시설은 8개 섬에 모두 10곳이 분포돼 있으며 대부분 300kl 미만의 소규모 시설들입니다. 순천의 한 야산에서 7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반쯤 순천 봉화산 둘레길에서 등산객이 백골 상태의 73살 양모 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양 씨가 지난 7월 중순 미귀가 신고가 된 상태였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판매 사기를 벌여 대금 1,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초순부터 한 달여 동안 광양 지역 모텔 등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돈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배상해주겠다는 허위 글을 올렸습니다.